우리가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려고만 해도요. 네. 이미 많은 다른 나라의 위성들이 있는 공간에 우리가 못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렇게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선진국들이 이미 다 네, 선점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책 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 아직 안 보냈는데 선점을 한다면서요. 네,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보낼 거야라고 미리 이렇게 선점을 해놓을 수가 있다는 네.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회의실 예약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우주도 이렇게 예약을 미리 해놓고 취소를 안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취소할 방법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사실 우주 강대국들이 그 여러 입김들이 더 많이 센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주 후발국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그렇죠. 또 소행성도 행성 방위 역할을 할 텐데 이럴 때 이제 우리도 뭔가 이제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생겼어요. 네. 너무 중요하죠. 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2014년부터 계속 참여를 해오셨고 정말 우리나라에 아주 극소수지만 거기 계속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뭐 정부에서 사업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더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계속 참여하고 네. 계시는 거라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일을 할 때 사실 좀 우주라는 공간이 사실은 조약에서는 모두를 위한 공간이잖아요. 모든 국가가 소유할 수 없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모두가 동등하게 사용할 권리가 다 있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지만 그 우주 조약이 강제성은 전혀 사실 없다는 거죠. 이걸 어긴다고 해서 뭐 판사가 땅땅땅 감옥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국가의 어떤 제재를 가할 방법도 사실 직접적인 방법은 없고 다른 형태로 우회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라는 게 사실은 좀 불평등한 구조인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주 개발과 우주 불평등이라는 사실 키워드가 책을 쓰면서 내내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우주 개발에 이제 막 쫓아가는 입장이라서 선진국들의 어떤 그런 기술들을 많이 보고 있긴 한데 막상 이제 진입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려고만 해도요. 이미 스타링크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의 위성이라든지 많은 다른 나라의 위성들이 있는 공간에 우리가 못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렇게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간격도 안전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선진국들이 이미 다 선점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떨어지지도 않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고도라면 거기에 새로 진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 몰랐는데 책 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 아직 안 보냈는데 선점을 한다면서요. 네,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보낼 거야라고 미리 이렇게 선점을 해놓을 수가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보낼 거면은 빨리 보내든지 안 보낼 거면 빨리 취소를 해주든지 이게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회의실 예약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우주도 이렇게 예약을 미리 해놓고 취소를 안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취소할 방법은 없나요? 취소를 하라고 강제한다든지 뭐 유효기간을 요구한다든지 유효기간이 없더라고요. 없는 거예요?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실이. 저도 충격을 좀 받았었고 실질적으로 그 위험을 피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다음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버든인 거죠. 그럼요.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궤도가 공간이 너무 몇 개밖에 없으면 딱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위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 지구상에서의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기도 하잖아요. 먼저 했던 국가들은 다 했는데 이제 후발로 참여하는 국가들한테 그 기회가 절대 오지 않는 거죠. 사실 그 기회를 잡는 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투자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우주 쓰레기가 많이 증가해서 제가 이제 우주 쓰레기가 온다라는 책을 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우주 개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너무 많이 만드니까. 쓰레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런 발생 가능성도 우주 환경도 고려한 이제 개발을 더 앞서서 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과 이제 우리의 공존을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가야지만
이제 뭐 선진국이든 그다음에 중도 개발국이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서로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두를 위한 우주라는 키워드가 그렇죠.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저의 키워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우주 분야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학회가 있어요. 네. 국제 우주 대회라고 하는 게 네, 매년 네. 이제 나라마다 이제 바꿔가면서 열리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었던 국제 우주 대회에 그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였던 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책에서 우리 했던 얘기의 좀 연장선상인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다루시잖아요. 우주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점점 더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따져가면서 지속 가능성이 있게끔 네. 개발하자 이런 그렇죠. 얘기시죠. 네. 우주에서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국가 단위의 우주 개발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뭐 미국, 구소련, 그다음에 뭐 중국, 일본, 유럽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단위가 민간 기업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개인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사실 우리나라도 개인이 큐브 이상 발사한 발사한 사람이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유저들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 다양한 유저들을 누가 어떤 사람이 발사했는지를 누군가를 관리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럼 그런 관리 체계는 누가 가져갈 것인지, 그다음에 그 올라간 이제 인공위성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피해갈 수도 있고 떨어지는 위험도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정보의 정밀도는 누가 확인해 줄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또 다 쓰고 나면은 어떻게 폐기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 모든 내용들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전쟁을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우주 공간에서 어떤 군사적인 목적의 핵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막을 수 있는 정보들이 그런 지속 가능성의 키워드에 들어가 있어서, 최근에는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 지속 가능성 가이드라인을 특히 장기적으로, 그래서 롱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주는 단기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장기간으로 10년, 20년, 그도 한 100년까지도 내다보고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장기 지속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문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면이 아마 초기에 진입하는 팀에게는 좀 개발 속도가 진입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개발을 그렇죠. 좀 제한하고 네. 있는 거죠. 네.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막 보내도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할 기회가 없잖아요. 네네. 대신에 이제 좀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렇죠. 그거를 좀 따라서 개발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 안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런 이제 후발국들이 좀 더 안전하고 또 좀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과 그다음에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저는 행성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행성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과학 데이터는 완전히 다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뭐 원칙이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래서 네, 대부분은 독점 기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거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개발팀에서는 내부에서 좀 더 정교하게 자료 처리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올리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업로드를 해주면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그걸 다운받아서 쓸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과학 관측일 때만 그래요.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뭐 당연히 보안에 관련된 것들은 절대로 공개를 안 하잖아요. 또 개발하는 기술조차도 절대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정보를 공유해주고 후발 국가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쩔 때에는 그걸 가지고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정보 공유가 사실 통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약간 양면성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미국이 그 GPS 신호에 약간 암호 또는 노이즈를 섞어서요, 굉장히 낮은 정밀도의 신호를 풀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어느 정도 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한 정보를 주지만,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주 상황 인식이라고 하는 어떤 우주 물체들, 인공위성의 궤적이라든지, 특히 인공위성 중에서도 정찰 위성들, 뭐 군사 위성들,
또는 뭐 핵심이 되는 주요 위성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한 1m 정도의 정밀도를 갖는 정보를 획득해 의미가 있는데 한 100m, 1km짜리 정보를 주면은 공개는 하지만 네, 나는 대략 줬다. 있다는 네. 줬다는 네. 명분은 그쵸. 되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그쵸.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정보 공유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정보의 어떻게 보면 정확도라든지 정합성, 그다음에 시적절성. 그렇죠, 네. 그렇죠. 뭐 한 10년 뒤에 주면 아무 의미 아무 없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서로 공유를 언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해 나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모두를 위한 우주를 한다고 하면 다 공개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다 기술과 국력과 그리고 국가의 안보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맞아요. 대부분이라서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저의 키워드이기도 한데 우주가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하기는 당연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 우주 물체를 관측을 한다든지 분석을 하는 것도 한 나라가 독점해서 뭔가 완벽하게 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사실은 협력하는 게 우주에서는 국제 협력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모두를 위한 우주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사실 의견을 듣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했어요. 많은 도전적인 질문들이 있어야 되지 그쵸, 않을까? 그쵸.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책에서는 프레임워크 이런 말로 좀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데 뭐 나사나 이제 미국 쪽 관계자들이 여러 나라와 함께 협업을 하고 모두를 위한 그런 지속 가능한 우주를 만들 때 어떤 단일 프레임워크에 모두가 동의해줘야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만들더라도 그렇죠. 합의가 돼야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모두가 동의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네. 얘기하더라. 네. 그 일화를 책에서 소개해 네. 주시고 계세요. 이게 단일 프레임워크라는 걸 구성하는 게 정말 어떤 이상적인 모델일까? 아니면 다중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안에서 협력을 해나가는 게 더 이상적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너무 비현실적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우선은 아까 유엔의 그 유엔 코퍼스라고 하는 그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무조건 만장일치제예요. 네, 각 이게 또 나라들이. 어렵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지속성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우주 환경에 대한 이런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한 10몇 년 걸렸어요. 근데 다행히 참여했었던 모든 국가들이 그 가이드라인에 만장일치를 하면서 이제 이 모두를 위한 우주에 한 발짝 디딘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만장일치를 하는 과정에서 주도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이제 특히 강대국들의 아무래도 의견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맞춰나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인류가 우주로 나가는 측면에서는 점점 합의점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네. 어쩌면 개발하는 속도보다 그런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또 격차가 생기면 그 격차가 생긴 만큼의 또 다른 또 규칙이나 프레임워크가 또 필요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과학자로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고 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과학은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걸 가감없이 알려주는데 역할을 하고 그게 조금이라도 기여가 돼서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 격차를 줄인다고 한다고 하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우주 분야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영화적으로는 많이 표현되는데 달에서도 왜 자원을 팬에서 자원을 서로 쟁취하려는 그런 그렇죠. 쟁탈전도 추격전 추격전도 벌이기도 하고 또 우주 공간에서도 이제 서로 회피하려고 할 때 지금은 회피하는 거에 저 방점을 찍었지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공격하는 그럴 수 네, 있죠. 그런 그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공위성 요격 실험 이런 거 할 때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자국의 오래된 인공위성을 폐기 혹은 그걸 대상으로 이제 요격을 미사일을, 했는데 그중 얘가 막 파편이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만들어지고 네. 근데 그게 우주 공간에 쓰레기를 만드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걸 요격할 수 있다는 건 그렇죠. 자국의 위성만 요격하지 않을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 문제들이 네. 사실 우리가 스페이스 포 올을 위해서 유엔의 어떤 협상 테이블 혹은 그런 비슷한 테이블에 다 같이 앉아 있지만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국가들 간에 사실은 전쟁 중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분위기 너무 미묘할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말 조심 엄청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말 한마디도 네, 너무 조심스럽고요. 뉘앙스가. 네,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음, 또 입을 열 수가 없는 그런데 어떤 또 파장이 올지 그렇죠. 모르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은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맞아요. 또 외교 무대에서의 또 우주 분야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참여하면서 국력과 함께 여기 우주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페이스 파워도 네.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요. 그게 정말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달에도 가고 앞으로 화성과 소행성에도 가야 되고 많은 인공위성들을 발사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런 이제 그런 이제 협상 테이블이나 이런 데 같이 참여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과학자에게. 왜냐면 과학자들이 그런 교육을 사실 잘 안 받고 자란 맞아요. 세대잖아요. 정치, 법 네. 모르거든요. 네. 사회 이런 거를 몰라서 과학자들도 그쪽으로 좀 한 발짝 나가야 되긴 하는데 그 역할을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많이 해주고 계시고 반대로 이런 책들을 좀 사회, 법, 국제관계, 외교 이런 거 하시는 전문가들께서 좀 와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제가 하는 분야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렇죠. 네, 예. 우주 위험을 감시한다는 음, 감시라는 키워드도 사실 야,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책을 이제 쓰는 거를 독려해 주신 출판사 대표님이 네. 큰일 하셨어요. 출판사 네. 대표님이. 이제 굉장히 생소한 분야인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먼저 하셨고요. 그래서 좀 알리는 게 필요하니까 꼭 써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작가로서 이런 글을 썼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서술한 셈이에요. 과학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인프라를 뭐 기술 개발을 하고 하는 뿐만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근데 그다음에 이제 우주 개발 관련된 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제 학회나 회의에서 또 앞에 나서야 되는 그렇죠. 경우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주가 단순하게 우주과학자, 뭐 천문우주학과의 일이 아니라 그렇죠. 네. 우리의 생활에서 겪는 일들이 거의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네.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다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도 음. 같이 담았습니다. 네, 네. 이제 일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책을 쓰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앞에 이제 막 뭐 달, 화성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을 좀 탐사의 어떤 약사랄까 한번 쭉 훑어주셨는데 그런 내용을 쓰려고 하다 보면 지구과학, 지질학, 뭐 기상, 뭐 당연히 궤도 역학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의 지식이 사실 필요한데 심지어 이 책은 또 뭐 외교나 사회, 정책 이런 법 이런 것들도 필요해서 책을 쓸 때 좀 뭐랄까 걱정이랄까 두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언론적인 공포가 좀 있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두려움이? 아니 과학자로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냥 글을 쓴다는 것 자체는 두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인데 왜 그러세요? 첫 번째도 그랬고요. 두 번째도 뭔가 글로 표현한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게 잘 표현이 된 건지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고 제가 그래도 겪어가면서 생각했던 거는 내가 뭔가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살아가면서 또는 이제 우주와 관련된 분야를 하면서 겪어나가고 있는 과정을 좀 얘기해주고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질문들이라는 키워드를 썼거든요. 미래를 향해 하는 맞아요. 인류를 위한 질문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질문들을 같이 나눠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질문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권이 나오기까지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다행히 몇 년의 세월을 거쳐서 한 3년 걸렸거든요. 아, 이 책을 쓰는데 3년 걸리셨어요? 지난번 책 나오고 바로 시작하셨구나. 네, 틈을 안 주고 바로 하시라. 압박에, 무언의 출판사 압박에. 대표님께서 첫 번째 네. 책이 나오자마자 두 번째 책을 얘기하셨군요. 네, 아, 그래서- 너무 잔혹한데? 네, 근데 저희는 약간 듀데이 있어야 돼. 네, 마감이 모든 일을 하잖아요. 마감일이 어느 정도 계속 압박을 받고 매주 체크 당하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나니까 저도 좀 뿌듯한 뿌듯하시죠? 마음이 들고 많이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오늘도 또 시간이 부족합니다. 조금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한 문장을 뽑아달라는 요청을 네, 드렸습니다. 맞아요. 이 책에 너무 주옥 같은 문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쉽지 않은데 박사님께서 고르신 문장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책에 사실 제가 생각했었던 내용들을 그 전체를 펼쳐놓은 내용이 사실 프롤로그에 네네. 많이 담겨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프롤로그에서 한 문장을 네네. 프롤로그에서. 우주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다. 이게 사실 이 책을 쓰시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걸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고 저는 143페이지에 있는 문장 가져왔고요. 좀 읽어볼게요. 모두를 위한 우주라는 말은 가장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진실로 통용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 문장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지금까지의 우주 개발이 실제로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숨기는 서사의 장막이 보인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주 탐사에 대해서 또 중요한 책을 가지고 우리 최은정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좀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심채경 박사님이 너무 잘 질문을 해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너무 아이고, 재밌게 아닙니다. 정말 편하게 얘기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우주라는 네.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만 재밌었나? 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과학 감성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